자, 이정주 기자와 함께 앞서 잠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대토론회가 있었는데 왜 이 판을 만들었고 이 판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관련된 이야기 이정주 기자의 취재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판을 만든 이유 이거부터 한번 짚어보자면요. 그러니까 원래 지선 전부터 대통령이 7월쯤에 세제 개편하면 할 것이다. 예, 이 말을 이제 던져놨었어요. 세제 개편. 네.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보유세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게 좀 필요하다. 예.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 철학이 엑스에 여러 번 올렸었죠. 예. 네. 근데 이제 보유세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조세 그 부담률이 왜곡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주요했던 그 포인트는 뭐였냐면 우리나라 이제 자산 시장에 부동산이라는 시장은 대통령이 정확히 읽은 게 엄밀히 말하면 자산 시장이 부동산에 있든 주식에 있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부동산은 죽은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돈 넣고 돈 먹기잖아요. 그렇죠.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50억에 사서 60억으로 올랐어요. 그게 전체 국부의 GDP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뭐 10억이 올랐다고 해서 그 10억이 시장에 도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모든 투자가 원래 선제적으로 IPO도 마찬가지고 먼저 선점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득을 보는 건 맞아요. 예, 예. 그런 부분 주식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게 기업으로 들어가잖아요. 기업으로 들어가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기업들이 나중에 수익을 내면 이번에 AI 열풍으로 메모리 칩 예. 반도체 하게 되면 법인세가 화성시만 해도 1,500억씩 만약에 납부한단 말이에요. 지방세만 해도. 그렇죠. 그러면 그 지방도 살리고 사람들이 결국은 자본을 통해서 일반 민간인 중산층 서민들이 살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예. 근데 아파트를 그렇게 올리면 아무도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부익부 빈익빈. 그 안에 그냥 돈이 고인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머니무브. 그래서 이걸 생산적금융으로 이동해야겠다. 이 철학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그렇죠. 시도하고 뭐 상법 개정 등등이 쭉 진행됐던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큰 틀에서 보면 크게 대통령은 그 방향성은 정해놓고 그게 지금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인 와중에 이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는 달성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큰 방향은 뭐냐면 잘 되는 방향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내가 억제하되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는 상품기장뿐만 아니라 나중에 집중투표제 이런 문제나 일반적으로 그 소위 말해서 예. 대주주들에서 뭐 사내유보금 이런 페널티를 줘서 시장을 살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쥐고 있는 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줘서 이 돈을 꺼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을 시장으로 끌고 나오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내리는 이 정책을 동시에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판을 좀 많이 깐 거죠. 예. 예. 이 하나만 해도 사실 5년 임기 내에 하나 달성하기 힘든 쉽지 거거든요. 않죠. 예. 예. 근데 대통령은 이제 오랜 철학이기 때문에 이 금융적 이제 머니무브를 같이 본 거죠. 같이 보다가 현재 이 중간에 왔는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현재 이재명 정부가 이 자산과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좀 위기에 처한 게 맞아요. 예, 이 사이에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예. 지금 레버리지 ETF 문제 때문에 무엇보다 레버리지 ETF 이제 출시할 때부터 삼전닉스 예. 반도체 위주에 이걸 집중했거든요. 그렇죠. 예, 다른 종목이 열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떨어지니까 레버리지로 강제 청산 당한 사람들 주가 전체가 흔들리고 있죠. 그 본주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이 타이밍은 나중에 이제 몇 달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시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할 거라는 이제 전망은 있지만 지금 잠시 요게 조금 타격을 입은 거예요. 반대로 내가 누르려고 했던 부동산은 솟아났죠. 예. 예. 어떤 가수요든 아니면 지금 이제 체결되고 나서 부동산 시장도 고강도 대출 규제를 넣었지만 이제 시장이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 두 개가 내가 잘하려고 했던 건 내려오고 이거 꺾으려고 했던 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과거에 윤석열 정권 그리고 기득권 정권들이 했던 거는 이거거든요. 반대로 주식은 박스권에 뭐 2,500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맨날 개미들이 도박판처럼 털리고 부동산은 뭐 강남 아파트 해마다 올라요. 그렇죠. 예, 한 번 더 장기 그래프를 보면 파동을 치면서 오릅니다. 예. 이 구조가 되면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처할 수가 있다. 그렇죠. 아니, 대통령은 이걸 고치려고 한 거고 지금 마침 이게 딱 걸리니까 요 타이밍에 지금 부동산 대토론을 연 거예요. 대토론회를 통해서 사실은 일종의 환기의 역할도 있겠군요. 그러면. 예. 그렇죠. 그리고 시장에 일단은
뭐 저는 이래 봐요. 오늘 아까 박지원 평론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3시간짜리를 딱 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대통령이 결론을 내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열어놨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비겁한 거 아니야? 이 소리만 듣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도 생각해 봅시다. 뭐 예를 들면 그 양도세 감면에 대해서는 총량 규제라고 하거든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를 여러 번 다니면서 갈아타기를 하면서 계속 부동산 축적을 하는 거예요. 양도세 면제를 처음에 뭐 1억 정도 면제를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 집에가 또 1억 면제 받아. 그럼 계속 갈아타기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총량 규제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럼 또는 순차적으로 총량이 아니라 슬라이드식으로 처음엔 100, 80, 60 내려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 여러 가지 안을 지금 제시했고 그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가 제안하고 그렇죠. 그걸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그런 식으로 모든 솔루션을 본인이 정하지 않고 열어둬요. 그런 것도 있겠구나. 저런 것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면서 쟁점을 조금 좁힌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오늘 이제 대통령이 보유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유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그 국민 정서를 보나 마나요. 여론조사 돌리면 다 싫어합니다. 그러겠죠. 보유세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까지 초과가를 정할지 얼마의 퍼센트를 넣을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은 보유세를 찬성하십니까? 이러면 내일부터 월급에서 월당 10만 원씩 더 뗄 텐데 찬성하십니까? 이런 질문은 똑같아요. 세금을 찬성하는 시민은 없어요. 모든 제국의 역사가 쉽지 않죠. 그건. 모든 혁명의 역사가 세금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의 부정적인 인식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어떻게 과세 형평을 가져갈 것인지, 어떻게 이거 수용성을 높일 것인지 이 방법론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있고 저는 정말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이 정책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자이기 전에 한 시민으로서 정말 지지하고 그 접근성 방법론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이제 한 말 중에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세제 부분 말고 공급에 대해서는 딱히 나온 해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 최상욱 대표가 이제 공급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지적도 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 그 아파트값 얘기할 때 늘 동시에 따라다니는 얘기 공급 부족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 뾰족한 얘기가 또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공급 무세라고 하죠. 뭐 밈에서는 공급만 말하냐 이 소리인데 부동산 대책은 크게 보면 3가지 화살의 축으로 잡는 거예요. 하나는 공급 사이드에 정말 집을 짓는 거푸집 짓고 시멘트로 넣어서 집을 짓는 그래서 공급이 있고 두 번째가 대출 규제예요. 대출은 집을 사기 전에 사전 규제죠. 왜냐하면 돈을 빌려서 사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출 규제를 넣으면 그래서 어떻게 사금융을 해도 샀네? 그럼 그다음에 세제 규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공급, 세제, 대출 요 3개를 써서 잡게 돼 있는데 그때 이제 강도와 뎁스를 조절하게 돼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제 집을 이걸 알고 있는 분이고 이걸 강도 높게 잡으려면 3개의 화살을 동시에 쏘면 됩니다. 이를테면 이론적으로는 물량 공급 서초 강남 송파 마용성에 100만 원씩 깔아버려요. 홍콩처럼 쫙 높여서 필요 없어. 그린벨트 다 풀어. 딱 깔면서 동시에 보유세 3%를 올려. 뭐 지금 3배로 가는데 3배는 우리나라는 이제 실효세를 0.15니까 그럼 거의 폭동 수준의 뭔가가 나올 거다라는 세금 올리고 동시에 대출 0으로 만들면 돼요. 그 동시에 화살을 세게 쏘면 집값은 폭락을 하게 됩니다. 이정주 기자를 이게 저 토론회 보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가고 싶었지만 근데 토론회 가서 이런 얘기했으면 댓글에 그런 말 올라왔겠죠. 미쳤나? 뭐 이런 말이 올라왔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집부터 먼저 망해라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저는 뭐 꼭 개인의 저도 집이 뭐 그 고가는 아니지만 한 채 있지만 서울 시민으로서 이 인플레이션에 맞게 적정 수준에 오르는 거는 우리가 바라는 이상향이지만 세제는 지금보다 저도 세금 받기 싫어요 사실은. 그러나 국가 정책적으로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상향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이정주 기자가 하고 있는 얘기가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게 나의 일로 돌아오면 내 집의 세금을 물리게 된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대출을 뭐 말하자면 연장을 안 해준다. 뭐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해야 될 분들이 아파트가 뭐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건드리면 뭐 10억, 20억이 넘어가는데 그렇죠. 그 돈을 만들 수는 없고 대출은 막혀 있고 집을 사란 얘기냐 말란 얘기냐 혹은 그러니까 전세까지 같이 오른다. 그럼 나는 어디가 사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쌓이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은 뭐 특별한 이 솔루션을 냈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토론회였어요. 그렇죠.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세제 정책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보면 세제가 네, 이제 보유세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오늘 한 말 중에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부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부정부패나 비정상적 루트로 부자가 된 사례가 많아서 그랬던 것 같다. 그냥 부자 됐다 하면 에이 뭐 어디 뇌물 받았네, 뭐 저 부동산 투기했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 우리가 개도국제 그게 많았으니까 실증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일리 있습니다. 부자를 경시하고 멸시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사회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0대 강국에 들어왔고 AI만 해도 벌써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잖아요. 이제 메모리 칩은. 그러면 정상화됐기 때문에 부자가 돼서 비싼 집에서 높은 세금을 내는 사람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 흔히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거 이제 리스펙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은 이제 첫 단추가 뭐냐면 비정상적으로 돈을 벌면 첫 번째 돈을 벌고 세금을 내잖아요. 돈을 버는 게 도둑질해서 벌었는데 세금 낼 때도 도둑질해서 내는 세금을 누가 존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생산에 대해서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정상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적정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야 부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사실은 이제 공정이란 단어도 맞겠죠. 네. 저는 그게 좋은 그림이라 봐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부자는 뭐 어떤 거냐면 80년대만 해도 정말 부정축제, 뭐 협작질, 뭐 이런 거죠. 투기. 그리고 그 투기도 어떤 투기냐면 내 주변에 내 고시 출신이야. 뭐 주변에 서울시 교통계획과장 있어. 아니면 박정희 때 내가 줄댄 사람 있어. 그럼 미리 강남에 땅 사놓고 재개발 예정 지역 지도 뺍니다. 여기 사. 그럼 거기 삽니다. 강남 1970이라는 영화의 내용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부를 쌓아요. 그리고 세제는 또 더 빠져갑니다. 그렇죠. 어떻게 빠져나가지? 그래서 부정축제로 쌓은 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든 빠져나가서 0.01도 안 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차익의 부 이걸 누가 존경합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이걸 정상화시키고 그러면 부자가 존중받기 있는 사회를 하나의 청사진을 제시해 준 것 같아요. 사실 이정주 기자가 얘기해 줬던 이 얘기를 어떤 정권에서는 오히려 부추겼잖아요. 네. 더 돈을 모아라. 그렇죠. 그리고 더 세금을 적게 내라. 뭐 이게 빚내서 집 사라하고도 이제 연결되는 지점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겪었던 시민들이 가지는 생각이 있는 것인데 아주 이상적인 얘기를 해주셨지만 현실에서는 또 이게 감성적인 부분도 같이 작동을 하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함께 또 아우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세제 얘기하셨고 보유세 얘기도 했습니다. 먼저 나올 대책으로 보이는데 환영받을 것이냐.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 부담이 있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이슈 중에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 그 분당 아파트 근저당 17억 7천 이거 가지고 국민의힘이 공세를 해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답을 하면서 우리도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법을 어긴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감정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시민들이. 이건 어떻게 해석해요? 저는 사실 뭐 이걸 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저기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의 결론은 한 두 가지 트랙인데 하나는 사인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인 거래로는 저는 이 거래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요. 설사 근저당이라는 제도를 활용했다고 해도 사인 이재명 대통령 아닌 이재명 변호사가 만약 이 거래를 했다면 그럼 오히려 이건 불리한 거래죠. 사실은. 그렇죠. 전혀 이상 없습니다. 사실은 근저당 쓸 수도 있고 그건 본인이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공적 정책을 하는 고강도 규제 대책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현재 이 모든 규제책, 대출 규제책, 그러니까 20억 넘어가 2억밖에 안 주는 그거를 만든 사람이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되고 있죠. 실제 사실이고. 그 사람이 쓰기에는 정무적인 판단 미스가 있었다. 왜냐? 부동산이라는 게 각양각색 각자의 사정이 다 있거든요. 좋습니다. 아무리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있었다고 해도 나는 지난달에 계약해 놨는데 정책이 5월 10일 오늘부터 시행됐어요. 그러면 아무리 유예기간을 줘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각자의 사정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사례가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분노와 아픔의 지점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제 생각인데 조언 드릴 건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원칙대로 갔어야 된다. 그 원칙은 뭐냐? 지금 이게 재개발 지정고시 문제 때문에 갑자기 이게 사정 변경이 있었고 매수자의 좀 측은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에 유리하게 해주려고. 그렇죠. 매수자에게 페이버를 주다가 근저당을 잡았다고 하지만
이 부분조차도 사람들은 자기 일로 생각하면 왜 저 매수자를 특혜를 받아야지? 예, 예. 그러면 저 매수자를 특혜를 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특혜를 받는 거 아니야? 정치적 이익을 보는 거 아니야? 나는 집 팔았다. 내지는 저 집을 빨리 팔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꼬리에 알 수 없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냥 원칙론으로 돌아가서 잔금이 없으면 집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요만큼이라도 그 꼬투리를 줄 필요는 없었다. 그냥 파기를 하고 예. 매수자도 사실은 그 지정고시는 자연 발생이기 때문에 본인의 운입니다. 다만 배액 배상은 안 받죠. 이재명 대통령이 받았던 계약금 내주면 됩니다. 예, 그것도 예. 사실 법적으로 먹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예. 내주고 대통령이니까 그분은 다른 집을 찾고 예. 다른 매수자를 찾아서 그 기간 안에 계약을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시세보다 싸게 내놨고 네. 대통령이 그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했던 것은 그렇게 팔아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고 그렇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는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만 그 일련의 과정 속에 시민들이 봤을 때의 뭐랄까요 이제 특혜성 평가 같은 것들이 그렇죠. 충분히 끼어들 틈이 있었다라는 부분 이정주 기자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그러니까 그 같습니다. 선의는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예. 선의는 좋고 그리고 대통령이 처음에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1주택이기 때문에 팔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처음부터. 근데 하도 그 공격을 했잖아요. 송원석 원내대표 작년에 뭐라고 하냐면 1주택 똘똘한 채 고가주택 강남에 갖고 있으면서 대통령 비롯해서 지금 이 정부의 고위 관료들 그 얘기를 계속했죠. 통신들 예. 당신들 거기서 시세 차익 누리면서 그 고가주택 많이 자산 증식 늘리면서 다른 사람들 못 사게 하는 거 아니야 공격하니까 언행일치를 보이기 위해서 팔겠다. 대통령이 팔겠다고 한 거예요. 그것도 본인은 안 팔아도 되는데 팔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그랬잖아요. 너 못 팔지. 예. 못 팔죠. 왜? 사실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정책 쓰면서 본인은 이 MB처럼 옛날에 MB 같은 사람들처럼 MB는 그렇게 했어요. 예, 본인은 뒷구멍으로 챙기고 싶죠. 내곡동의 땅. 예. 그러니까 한나라당 쪽 사람들은 예전 과거에 너도 우리랑 같은 인간이잖아. 너도 사실 호주머니에 공깃돌 챙기고 싶잖아. 그러면서 지금 내로남불 한 거잖아. 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그걸 벗기 위해서라도 그래 그럼 내가 팔아주겠다. 라고 매물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놓고 지금 욕을 먹는 상황이라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또 억울한 부분도 있겠죠. 청와대에서 이제 계속해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건 이게 감성적으로 접근되는 부분이 분명히 네. 있다. 이 부분도 함께 좀 짚었습니다. 어찌 보면 매 정권마다 이 부동산 이슈는 참으로 어려운 이슈임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다른 것과 달리 의식주는 그냥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인데 오늘 토론회 오늘 방송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 정책이 어떤 식으로 이 토론회가 이제 반영이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일까? 이정주 기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네. 저는 제 마무리 발언보다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마무리 발언에 이 문장이 참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1년 넘게 여러 과제를 했는데 부동산은 정말 폭발력이 크다. 그러면서 제가 딱 이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선거에 임박하면 압력의 강도가 높아지거나 표 때문에 정치적 신념을 접어두는 일도 생긴다. 이게 전형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정책이 왜곡되기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거가 임박하면 여러분 잘 두고 보십시오. 2028년 4월에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예. 민주당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서울에 전체 49개 지역구 중에 지금 40개 이상이 민주당 거예요. 그렇죠. 네, 민주당의 40개 이상 의원들이 부동산 세제나 또는 부동산 어떤 급등에 따라서 표심이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대통령은 이걸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음. 민주당조차도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그 강령에 써 있는 민주당조차도 정책이 왜곡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붙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이 마지막 뭐라 하냐면 결과적으로 힘센 쪽이 이기더라. 예. 네, 이게 참 가슴 아프면서도 미래를 예견한 것 같아요. 사실 또 현실이기도 하고요. 네, 예. 그럼 그 힘센 쪽이란 뭐냐면 자본 세력이 이긴다는 거예요. 목소리 크고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이 눈치를 본다는 것은 네. 지역구의 목소리가 크고 지역구의 표심이 그 작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아파트 논쟁은 앵커님도 보다시피 제가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니라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논쟁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서울 아파트예요. 예. 경기도 아파트도 아니에요. 그럼요. 동탄 있지만 지방과는 완전히 또 다른 얘기죠. 네, 예.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 중에서도 서울에 있는 고가 아파트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서울 전역으로 넘었지만 그래서 이 서울 아파트의 어떤 급등 문제와 보유세 그리고 세제 형평 문제가 결국 힘센 놈이 이기지 않도록 그 과세 형평과 정말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주거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정책을 다수의 힘을 이겨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해냈으면 좋겠어요. 강한 압박이 있겠죠.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기득권들의 버팀, 그리고 그들이 이제 뭐 언론부터 시작해서 이제 각종 여론전도 시작이 될 것이고 뭐 다양한 형태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들 이제 부동산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정상화라는 게 뭐냐라는 규정 짓는데 참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는 서울 고가 아파트의 가격을 내리는 것, 그리고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공정한 방법으로 형평에 맞게끔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정주 기자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 그 배경과 그 내부 내용들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향후에 부동산 관련된 정책 나오면 또 저희가 한 번 더 정리하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도록 하죠. 오늘은 이정주 기자와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내일 오후 3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